아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씩 놓치고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일시정지 위반 이런 것들에 단속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 또는 하루에 출퇴근하면서 피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통행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요긴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프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책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커다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더욱더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속도 조금씩 완화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 사고 때문에 안전속도 5030 각종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심부 안에서는 50km 이내, 도심부 외 지역에서는 2021년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해왔는데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30km 이내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야간이나 휴일이나 이럴 때는 30km 제한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조금 완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경찰청에서는 제도 보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어찌되었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건수는 49,312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망사고는 163명이었는데요. 스쿨존,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건수도 2,4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부르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치사상죄, 여기에 대한 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끔 깜빡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고 있는지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어린이 보호구역을 회피해서 운전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또 시간이 급하지 않다 하는 분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하는 방향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 기능입니다. 대부분 최근에 나와 있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어린이 보호구역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돌아서 갈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면서 가끔씩 어린이 보호구역을 놓치고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일시정지 위반 이런 것들에 단속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 또는 하루에 출퇴근하면서 충분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요긴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말고 우리가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내비, 그리고 티맵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카카오 내비입니다. 카카오 내비 메인 화면에 들어가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러니까 경로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목적지에 대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경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추천 경로, 무료 도로, 어린이 안심, 내가 갈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경로를 선택하겠다. 그렇다면 어린이 안심 이곳을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나와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경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단점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안전을 선택할 것이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나 각종 단속이 더 걱정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기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경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예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어린이 안심 경로가 없다라는 내용이 잠시 떴다가 나타나는데 운전하실 때 어린이 보호구역 알림이 왔다면 더욱더 조심 운전해 주셔야 됩니다. T맵 같은 경우에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지 않겠다 이 부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검색 기능에서 제공해 주는데요. 내가 목적지를 입력하게 되면 검색 기능에서 어린이 보호창이 함께 뜹니다. 그러니까 최단거리냐, 고속도로 우선이냐, 편한길 우선이냐, 이륜차 통행 가능이냐, 아니면 어린이 보호 기능이냐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오는데요. 이때 바로 내가 어린이 보호 기능을 활용한다면 운전할 때 계속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대부분 한번 어린이 보호 기능을 선택한다면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이 기능이 먼저 제공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층에서는 이런 기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 5060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니는데요. 여기에서 각종 위반,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신호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된다는 내용,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니던 길, 그러니까 출퇴근이 되었던 내가 수시로 다니는 길이 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위반 때문에 날아오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통지서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오늘 당장 T맵 아니면 카카오 앱이 켜서 내가 다니는 목적지 어떻게 가는 방법이 편한지 경로도 비교해 보시고 시간이 더 걸리는지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비교해 보셔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나 교통 위반에 대한 단속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내가 운전할 때 가급적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앱이나 T맵을 통한 회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를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회피하면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많은 단속들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4월 21일 이후 각종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나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최근 사고 때문에 특별 단속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운전하시는 분 더욱더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